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적게 하면서 살면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일반 서민들은요, 그냥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서민들이 부자 성공을 왜 그렇게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안 되는 건데. 너무 잔인한가? 현실이잖아. 근데 난 오히려 일반 서민들이 부자 성공을 외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메탄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깜냥이 안 되는데 왜 서민이겠어? 상체 왜 본인들이 서민의 포지션에 서고 있을까? 서민이 어떤 입장이에요? 뭔가 가지지 못한 입장이잖아. 보통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좋아야 되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 해당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냉정한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서민들이 괜히 막 부자 되겠다 설치다가 지금 골러가고 있는 세상이야. 여러분도 왜 투자 서적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투자 서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계발 서적 있잖아요. 아직도 교원문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자기계발 서적이 상위권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책 엄청 좋아해요. 뭐 돈 많이 버는 거, 뭐 월급쟁이도 뭐 투자해서 뭐 경제적 자유 이루기, 이런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할 거야. 한창 그런 이제 부와 관련된 책들이 인기가 많았죠. 인기가 엄청 많았죠. 지금도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있어 돈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런 책이 몇 권 읽는다고 내가 부자가 될까요? 뭐 저는 그런 책 안 읽어봤는지 아십니까? 많이 읽어봤습니다. 한 30권 읽어봤습니다. 근데 30권 읽으면 느낀 게 뭐냐면, 아무 이런 책을 내가 많이 읽는다고 치더라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말짱 소용없어. 이게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뭐 책에서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왜냐, 나는 장래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런 자기계발 서적 엄청 많이 읽었거든. 군대에서 많이 읽고 할 게 없으니까, 말년 다 할 게 없으니까 책에 꽂혀있는 돈 관련된 책은 다 읽었어 이게. 그래서 군대에서 남은 월급으로 재테크 책도 많이 샀지. 한 30만 원 샀을 거야. 그때 건당 한 만원 하던 시대니까. 읽으면 뭐해 근데. 읽으면 내가 지금 당 일을 안 하고 뭐씨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 책 읽는다 뭐가 달라져. 이게 팩트라니까 여러분. 이게 좀 너무 잔인하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붕어형, 아니 서민들 부자꿈도 못 꿉니까? 서민들 부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꿈만 꾸는 걸 끝나지 않을까 문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월급 가지고 안 돼. 당연히 월급 가지고 안 돼요. 팩트입니다. 월급 모아가지고 부자 안 되는 거 팩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월급을 최대한 많이 뿌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월급을 가지고 모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인베스트, 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일반 보통 사람들 중에 투자를 해서 잘 된 사람 케이스를 본 적 있어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케이스는 투자를 해서 잘 된 케이스보다 망했다거나 고통 속에 사는 케이스를 더 많이 봅니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왜냐,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보면 극단적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올인을 좋아합니다. 올인을. 생각해봐. 영끌 비투 대표적으로 올인 케이스 아니야? 영끌이 뭐예요? 영혼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대출받을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한데 모아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무리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집일 뿐인데 그 집 하나를 위해서, 그 집 하나가 나중에 투자 가치가 높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내가 모은 돈에다가 이것저것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싹 다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영끌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당장 내년 장담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때 원금이자 갚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집 넘어가죠. 그 B2 하신 분들 일반 사람들 많이 있잖아. 서민도 많이 있죠. B2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플러스 은행에 대출 받는 것까지 해서 최대한 돈을 마련해서 한 방에 투자해서 큰일을 보겠다. 이게 말이 좋아. 비트지. 거의 도박이야, 도박. 이 카지노 이거 올인 베팅하는 거 뭐가 달라 이게? 어? 그냥 가정에서 그냥 정성 카지노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말이 좋아. 이게 비트코인이지 이게.
여러분 비트코인 막 올인하신 분도 눈 돌아갔잖아. 이게 정상이야 이게? 막상 비트코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재미 본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나 이게? 날린 사람은 허다하지 이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반 사람들 너무 무한적으로 성공이나 어떤 그런 부자에 대한 어떤 이제 환상을 많이 심어준 게 되게 독이 됐어 이게. 그냥 자기 할 것만 없으면 되는데 맞잖아요.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일반 보통 사람은요, 뭐 투자하다가 엎어지면 끝이라고 이게 못 일어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뭐 연끌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대출 5억 받아서 못 갚아요. 돈에 고맙습니다. 못 갚아요. 못 갚아 은행 경매 넘어가는데 난 이거 8억짜리인데 경매 가니까 3억이 팔려. 그 대충 갖고 나니까 없어 이게. 우리 깃바닥에 나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끌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명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요. 남은 가족들이. 거기다가 와이프는 같이 못 살기 때문에 이혼하자 그래. 그럼 나 혼자야. 그럼 남은 인생 어떡할 거야 이게. 그리고 젊은 나이 때 그 연끌애가 대출 받은 사람들 많이 받은 사람 중에 2억도 있어요. 2억 대출 받아서 2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억 대출 받아서 했는데 말 다 날려먹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래가지고 본인 일 똑바로 한 적이 있나? 얼마나 했었을까 그러면? 님이 여태까지 일해서 감당 보장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빚을 갚아본 역사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엄청난 채무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본인 명의 대출 받았으니까. 이거 갖고 나면 나는 이제 다 늙어 빠졌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결혼 당연히 포기해야 되고요. 뭐 감당한 돈을 모으지 못할 테고. 갚아도 문제가 그런 거예요. 물론 갚으면 그래도 낫긴 한데 다 갚아도 이미 나이 한참 먹었단 말이야 이게. 남들 그 시기에 돈 모으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빚 갚는 청춘을 다 보내고 있어. 그리고 애초에 갚지도 못해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지금 비투한 사람들 중에 억대 채무 가진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정신 차리고 빚 갚는 사람들 얼마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신용 깨지고 주변 사람 떠나고요. 빚독촉 시달리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은 인생 맨날 이제 압박받으면 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가지지 못한 사람에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책임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욕심의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량을 초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없는 사람에서 욕심이 작아야 돼. 크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못 되어도 여유있는 중산층 목표로 돈 모아도 험난합니다. 예, 험난합니다 이게. 여러분 부자는 애시당초 못 돼요. 근데 중산층도 힘듭니다. 그럼 여유있는 중산층이라면 기준이 얼마나 될까? 제가 감히 한번 얘기해볼까 감히? 뭐 이건 지역마다 달라요. 그냥 제 예상인데 그냥 수도권은 너무 높으니까 그냥 광역시 정도 잡을게요. 광역시에 대출 없는 아파트, 그러니까 뭐 신축 말고 한 연식이 한 15년 되는 200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를 대출 없이 소유하고 있고 한 9평 8세 타입을 대출로 소유하고 있고 현금 자산이 2억 있다. 그럼 잘 여유 있다고 봐요. 물론 엄청 떡떡을 살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뭐 각종 보험 같은 거 다 돼 있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연식장이 있고 이 정도까지 조건을 만든 사람들 얼마나 될까 이게? 제가 말한 조건대로 이것도 얼마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한 조건대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광역시에 좀 2000년도 후반에 자가 소유 아파트 그리고 2억 이상의 금자산 그리고 대출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뭐 별도의 개인연금과 보험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일하는 직장 요 정도만 되면 그래도 여유 있는 중산층이라 봐요. 물론 떵떵거리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도 나는 돈 걱정 안 하고 뭐 빚에 대한 압박도 없고 나름 문화생활 누리면 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정도 조건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 있을까요? 사실 여자분들은 없다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남자도 많지 않아 이게.
남자도. 아마 이런 남자가 있으면 여자분들이 아마 결혼하려고 줄 서겠죠,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 앞으로 여자분들 보세요.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남자 찾겠다고 막 두문부치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남자들이 선택을 안 할 뿐이죠. 이 정도 조건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이 정도 조건 만드는 것도. 제가 말한 조건 만드는 것도. 근데 이 정도 조건은 맘만 먹으면 열심히 살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무조건 서울 아파트, 무조건 수도권 어떤 그런 신축 아파트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눈을 좀 한없이 낮춰야 돼. 그러니까 내 능력치의 어떤 그런 좀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한계를. 물론 정말 비싼 아파트 못 삽니다. 못 사요. 그럼 비싼 아파트 못 사면 인생 끝난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도시든 간에 뭐 부촌이 있으면 구도심도 있다며. 구도심은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대신에 투자 가치는 좀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잡고 있잖아요. 이상한 게 뭐냐면 집은 거주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잡고 있잖아. 자꾸 뭐 투자 목적으로 저런 데는 투자해봤자 집값 떨어진다. 저런 데 뭐 투자해봤자 뭐 남는 거 없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나이 먹어서 내 보금자리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하다못해 빌라 정도 있어도 여러분 어디가 중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그냥 돈 없어가지고 계속 원룸에서 원룸 골방에서 뒷방 늙을쯤 사실 거예요? 월세 걱정하면서. 그런 분도 앞으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연인 진산치도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동수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이제 어떤 목표는 동수죠. 금전적인 부담이면 동수저로 목표를 해야 돼. 동수저는 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로 가는 게 아니라, 은수저로 가는 게 아니라 동수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기준으로 하면 아마 동수저 될 거예요. 동수저. 그럼 동수저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수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한 상위 20% 정도 됩니다. 함부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흑수저들은 동수저를 목표로 가야 돼. 그 동수저 달성되는 것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청춘을 다 바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